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수도권에 3만 플러스 알파 정도의 공급량을 쏟아붓겠다. 이거 당연히 서울을 위시해서 수도권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드디어 이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 그러니까 공포감이 쩔어가지고 집을 오판해서 사게 되면 개인도 손해고 국가도 손해입니다. 개인은 개인 디폴트. 그러니까 대출 무리하게 땡겨서 집을 사게 되니까 이후에 경매로 날아갈 수 있는 개인 자산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부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전 정부에서 어마무시하고 웅장한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이거 제대로 된 어떤 공급 줄기가 그 물꼬를 트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급이 갈수록 쪼그라든 그런 어떤 상황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고 자본시장 회복되면서 점차적으로 동서남북 좀 악화됐던 경기순환 흐름들이 선순환되면서 당연히 자산시장까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공급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의 2만 가구,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 녹색 지역 다 풀어. 일단은 주거가 중요해 해서 1만 가구 늘리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교통 접근성 좋고 생활 인프라 그래도 빵빵할 수 있는 서울 유휴지 개발도 확대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부동산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일단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합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국토부는 정책, 서울시는 규제 풀고, LH는 땅을 제공해야 하는, 삼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 3만 플러스 알파 공급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지금 엄청나게 속도전 양상으로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상당히 서둘러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토부 현장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 규제 부분들, 그리고 LH에서 확보하고 있는 어떤 이 토지 부분도 뭔가 좀 믹스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상황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공급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휴부지나 또 서울시 안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들이 묶여있는 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른자 땅을 완전히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아니 노른자 땅을 무슨 짐을 쌓아놓는 적재소, 또 폐기물 방치하는 황폐한 그런 어떤 황무지로 그냥 완전히 돌변한 쓸모없는 땅으로 그냥 방치를 해놨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부터 정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사전 청약은 지금 폐지가 됐지만 어느 정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의 이름을 단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휴 부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새롭게 발굴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거 다시 시동 걸어 가지고 엔진 확실하게 업 시켜서 엑셀 밟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초 17만 3천 가구였던 3기 신도시 물량을 지난해 5만 가구 추가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용적률 완화까지 해가지고 인근 부지 추가 개발로 2만 가구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층수를 더 높인다는 얘기지. 층수를 높이면 뭐가 생긴다? 집이 생기잖아.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수평으로는 짓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건물들이 좀 빼빼한 건물들, 랜드마크라 불리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좀 홍콩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도시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이게 너무 렉이 딱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공급 상태가 지지부진했었고요.
200%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재정비 수준 300에서 350%로 높인다면 뭐 공급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 15층 지을 수 있는 거, 20층 지을 수 있는 거를 40층, 50층으로 지어버리면 건물 2개 짓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키높이 구두를 건물 위에 딱 신게 하니까 역시 수요가 몰아닥치면 그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급의 어떤 마중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지금 매수 심리가 패닉 바잉으로 번지게 되면 집값은 더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안정적 공급망을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면 대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잖아. 아, 이런 좋은 공급 내가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정도로 공급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뭐 불장이라고 부르는 서울 집값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강남 3구 중에 잠실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불장 외치고 있는데 정말 어뜨거 하고 그냥 귀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댈 정도로 지금 잠실 대장주가 바뀌게 생겼어요. 엘리트 제치고 9평 40억대 찍은 아파트 어딜까? 그곳은 바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거의 뭐 30억대 하는 아파트인데 이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죠. 40억대로 뭐 한 걸음 성큼 올라섰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어마무시한 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70층 총 몇 가구인 줄 아세요? 6,491가구. 와, 이거는 뭐 거의 매머드급 2배. 그러니까 보통 매머드급 하면 3,000세대 정도 되는데 6,000세대가 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주공 5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세가 올라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이 가격대가 41억 8천대. 정말 뭐 평당 1억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리센츠, 엘리트, 트리줌 30억대 돌파하면서 뭐 잠실의 가장 큰 대장주로서의 어떤 견인력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곳이었는데 잠실주공 5단지에서 완전히 그냥 기가 눌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주공 5단지 자체가 뭐 상당한 대장단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6월 달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잠실 르엘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뭐 스카이 브릿지 뭐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딱 연결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는데 여기가 1865세대인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50세대 미만으로 일반 분양 물량을 내놨거든요. 근데 여기 200세대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표가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주변 시세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분상제라는 어떤 이점을 가지고 내가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일단 무주택자라면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첨만 되면 주변 전세 시세 물고 들어가서 잔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틈새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이 7월 7일, 1순위가 7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무주택자라는 어떤 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분양가가 84제곱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책정되지 않을까. 야, 20억이면 이거 뭐 현실적으로 접근할 가능성, 아니 저세상 분양가 아닌가? 도저히 건너갈 어떤 다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대출 받기도 그렇고 뭐 현금 비축해 놓은 것도 그렇고 언감생신 그냥 쇼윈도 속에서의 명품을 바라보듯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도 들겠지만 일단 몇 년간 뭐 전세보증금 확보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워낙에 뭐 높아가지고 일단 당첨만 되면 충분히 잔금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옆에 붙어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0평대가 26억, 거의 뭐 매물은 30억 가까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10억 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메리트가 있고 30평대도 뭐 20평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워낙에 고점에 물려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 25평대 75세대가 나옵니다. 7사제곱 30평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보면 훨씬 30평대보다 싸다고 하긴 좀 싸다고 만들 것 같아. 20억 넘는 분양가를 싸다고 하면 안 되지. 비싸지. 근데 상대적으로 좀 싸다. 그래서 20억 정도로 뭐 30평대 분양가 예상하고 5구제곱은 조금 더 낮을 거예요. 한 뭐 14억, 15억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실 리얼 아파트 좀 잘 지켜보시고요. 뭐 아예 애시당초 안 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굴기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굴비라도 못 먹으면 굴기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입지는 뭐 끝판왕이죠. 잠실 르엘이 뭐 잠실 레미안 아파트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롯데캐슬 브랜드를 달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라서 거의 뭐 대장주 역할 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고. 자, 이런 어떤 뭐 어마무시한 민간 분양 외에도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한 공급의 물꼬를 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된 이 부지들 뭐 옛날 정부에서 뭐 태릉 CC, 용산 캠프킴, 서울 의료원, 수서역 부지, 세택 부지, 유휴 부지 뭐 얼마나 많이 언급됐습니까? 거의 10년 동안 언급된 것 같은데. 근데 단 한 가구도 공급이 안 됐어. 그죠? 근데 이 유휴 부지 락을 딱 풀어버리면 서울 권역 가장 핵심적 지역 안에서 3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서울시, LH가 합심을 하면 이거 단기간 안에 분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이거 빨리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서울 의료원 부지는 완전히 물 건너간 줄 알았는데 워낙에 서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측부터 분양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면 뭐 업무, 국제기구, 문화, 숙박, 복합, 주거단지, 잠실 쪽에 뭐 어마무시한 마스터 플랜과 동조가 되면서 미리 내 집이나 이익공용으로 한다면 충분히 3, 4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핵심적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값 내가 무리해서 잡기보다 3, 4억대 이익공용이면 어때? 이런 어마무시한 인프라를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그죠? 주거의 만족도만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익공용이니까 70% 가져가도 모자람이 없어. 충분하잖아. 그죠? 여기 뭐 봉은사역과 삼성역 딱 끼고 있어서 교통 편의성은 거의 뭐 끝판왕이죠. GTX-A 지나가고요. GTX-C도 지금 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크고, 봉은사역과 삼성역 9호선과 2호선이 딱 결착되어 있는 그런 아주 뭐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H 사장도 뭐 반값 아파트 후보 부지로서 서울 의료원 부지뿐만 아니라 강남 세택과 수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세택 부지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분양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LH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어떤 공급망의 어떤 그물을 펼칠 수가 있겠고, 서울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800세대. 어마무시하죠. 여기 뭐 삼성역, 봉은역인데. 그리고 세택 부지, 대치동이잖아. 대치동, 학원가, 어마무시한 곳, 500세대. 수소 공영주차장 부지만 해도 800세대. 당장 뭐 2000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택은 국제업무 마이스 중심지로 이제 복합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공분양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도 있는 부지라 할 수 있겠고,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을
뭐 초역세권으로 두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이익공용이나 미리 내 집으로 뭐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내놓으면 뭐 엄청난 뭐 핵심적 공급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가 충분히 있겠죠. 동부도로 사업소를 끼고 있는 그런 어떤 부지인데 상당히 이 주택 부지로서는 인프라 시설을 굉장히 초고도하게 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나 뭐 쌍용 대치 2차 아파트 지금 다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니까. 음마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거단지로서는 손색 없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당장 풀어도 전혀 어색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여기도 뭐 나오면 끝판왕이죠. 수서역이 바로 딱 붙어 있는데 그죠? 수서역 개발 뭐 가상도를 보더라도 여기 뭐 거의 천지개벽할 정도로 이 주거단지와 또 교통환경 변화, 상업권 또 뭐 문화권 엄청난 어떤 이 개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형도가 약간 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뭐 강남권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끝판왕이잖아. 그죠? 이런 곳들이 속속 나올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800세대 규모로 5구제곱, 8사제곱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평수로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익공용 들어가 있는 그런 공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3호선 수서역 그리고 SRT가 뭐 지나다니고 있어서 뭐 워낙에 좋은 교통 환경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로망은 동부간선도로가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학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 내놓는 이 공급은 굉장히 파격적 공급에 가까울 거다. 도심, 특별히 유휴 부지를 이용한 이 공격적 공급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지금 뭐 불장불장 하고 있는데 그 불장도 곧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서두르려는 매수 심리가 확실하게 차단이 딱 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좋은 분양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살 이유가 없거든. 또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시장이 잠잠해지겠죠. 이런 식의 어떤 공급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당히 이 공급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일단은 뭐 민간 분양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라. 그리고 뭔가 좀 여력이 된다면 밀고 들어갈 만한 또 그런 뒷심도 좀 발휘할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공급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걸리게 되면 서울 유휴부지에서 나오는 핵심적 공급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 마스터 플랜 나오고 있잖아. 다 죽어있던 거 아마 다시 살릴 예정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어느 때보다도 무주택자라면 좋은 기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